여기가 다 돼가 살 가방 갈았거든. 갈았고. 시작할까? 시작했어? 그래, 그 다음에. 시작하지 말죠. 알았지? 공격력인데, 공격력에 대한 진도를 나갑니다. 먼저, 교재를 잠깐 보시면, 109페이지에 공정의 의 이야기했어요. 이게 다인데, 이 의의를 가만히 보면,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유력한 학설이 있어가지고 유력설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행정 주체의 행위는 비록 그 성립 과정에서 위법, 부당 등의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소송에서는 하자가 위법만 한정되는데 행정 심판이나 직권 취소에서는 부당, 재량 위반도 포함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옵니다. 좀 말이 달라졌어, 그죠? 그럼 이 말은 뭐냐? 그냥 1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3에서 2를 빼고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의에서 행정행위가 길게 얘기하는 거죠. 위법 또는 부당하여. 자, 위법은요, 법을 위반한 게 위법이고요. 부당은요, 공익을 위반한 정도로서 법 위반에 이르지 않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부당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은 위법이 아니고 적법인데 단지 공익에 위반된다는 뜻이에요. 절대 주의해야 될 거는요, 행정부의 일반 원칙은 법이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 것은 부당이 아니고 위법입니다. 원칙 예외 없어요. 그냥 위법이요. 닥치고 위법 이거야. 그래서 행정과 위법 부당하여. 자, 봐요. 우리가 법학에서 쓰는 표현을 보면 너무나 잉여적 표현이 많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스케치 같은 거 할 때, 인물화를 스케치할 때, 그렇게 하고 다르게 스케치할 때는 선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가지런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그거 같아요. 그러면 이 부당한 게 바로 뭐냐? 사실은 같은 말인데,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는 거죠. 이 말이죠. 하자가 있다. 원래 사실은 법적 효력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하자가 있으면 효력 안 미쳐야 되지. 그래서 민사에서는 우리가 상식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위법이면 무효고 적법이면 유효한 거 아닌가. 이제 보통 일반인들 상식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 상식이 맞아요. 맞는데 민사는 원래 그래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물론 민사도 예외는 있겠지만은 행정부의 경우는 행정작용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계속성이라는 이 측면 때문에 좀 고집을 피우는 거죠. 잘난 척 하는 거죠.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가지고 하자가 있더라도 자기도 체면이 있으니까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하고도입니다. and 습관들이세요. 하거나 아니에요. 큰일 나요. 하고도 하고 하거나는 정반대. 하고도, 하거나, 하고도는 and, 하거나는 or, 하건영은 아니다. 제가 정착을 할 때는 하고도 명백, 하여. 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걸 뭐라고 하냐면, 뭐라 그래요? 같은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무효가, 그래요? 아닌 한 나와. 그럼 뭐냐? 하자가 있는 행정에는 우리가 물론 나중에 가면 아주 강의 돼 있어요. 강의 말고 통상적으로 하자 있는 행정이 할 때는 좁은 의미의 행정이 하자인데 좁은 의미의 행정의 하자는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무효. 그렇지 않을 때는 취소인데 하자가 있는 것 중에서 사가고 배 중에서 사가가 아니면 배.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뭐냐? 취소하시는 행정이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랬을 때도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말씀하시는 습관들이나 이런 문장들이 우리가 내가 익숙해지면 그러면 그냥 시험에서 지문을 빨리 읽고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시간을 자꾸 처음에는 우리가 공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어도 그렇잖아요. 글자가 보이잖아요, 자꾸.
그래 나중에서 이제 통으로 보이잖아. 여러분들도 책을 대각선으로 읽는 책도 있죠. 그래도 그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무역지 같은 거. 하도 많이 읽었으니까 대각선 읽어도 다 보이죠. 예, 그렇게 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다 들어갑니다. 꼼꼼하게 했는데 잠정적인 통용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권한 있는 기관, 무슨 권한이겠어요? 취소권이겠죠. 권한 있는 기관이란 말이냐? 취소권자나 같은 말이죠. 취소될 때까지는 상대방은 물론 제3자 및 국가기관도 이에 부속되고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또는 부인할 수 없는 절차상의 효력을 말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됐죠? 근데 이제 공정에서 보적 성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제 1번. 옛날에는 이 공정력을 뭐 이름이 뭐냐면 아예 용어가 공정력이라는 말 대신에 적법성의 추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적법성의 추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뭐냐면 잠정적인 통용력이란 말로 통설이 정리됐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적법하다고 추정을 해준다. 일단은 그래 적법하다고 추정해줄게 이 말이나 잠정적으로 통용력을 인정해준다는 말이나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비슷한 말이거든요. 또 한때는 적법성의 추정이라는 말 자체가 설명이 아니고 용어였어요. 공정력이라는 이름 대신에 아예 이름 자체가 적법성의 추정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또 유효성의 추정이라는 말도 있긴 있는데요. 그거는 좀 또 더 달라요. 그거는 지금도 좀 비슷하게 쓰이는데요. 문제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즉 취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적법하다고 추정해 준다 이 말이나 잠정적으로 일단은 통용을 인정해 준다. 뭐 다를 거 없는데 난리를 쳐요. 뭐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적법성의 추정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럼 맞아. 그 지문은 맞는데 지금도 적법성의 추정으로 본다. 틀릴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아무래도 행정소송에서의 답은 뭐냐면 통설이 기준이니까 바뀌었어. 그죠? 왜 바뀌었을까? 한번 봐요. 공정력을 과거에는 이런 적법성의 추정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적법성을 추정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어요. 대세가 바뀌어가지고 이러한 적법성의 추정에서 뭐냐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잠정적 통용력으로 바뀌었는데 이 잠정적인 이란 말 중간에 풀네임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줄여서 얘기하는데 잠정적인 사실상의 통용력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잠정적인 사실상의 통용력이다. 일단은 통과를 시켜줘라. 극장에 표가 한 대 왔는데 완전히 뭐 보니까 표로서의 형체가 없어. 남자친구가 표 사줬는데요. 말리로 돌리는 바람에 이꼬라지가 됐어요. 그래서 표가 여기서 이제 직원들은 당황하겠죠. 과연 이게 정식 표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냐, 본인이 이제 이걸 샀다고 하니까 진짜 주인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 격장 측에서는 뭐냐, 이 하자가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이야. 지금 뭐 형체도 잘 안 보이고, 자기들 기억에 의하면 19번 좌석하고 20번 좌석으로 기억합니다. 라이얼에. 근데 뭐 잘 안 보여. 표 같긴 하기도 하고 안기가 그렇게 돼. 그러면 일단은 들어가 계십시오. 그 대신에 진짜 주인 나타나면 여기들이 혼나야 돼. 이런 얘기지. 일단은 들어가세요.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그게 옳은 투표로 추정해 준다는 말이나 같잖아요. 근데 왜 이거 시험에 답으로 나와요? 공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참 많고 내용도 많은데 이게 답으로 나올 정도로 왜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게 그거 같은데 말 자체가 좀 바뀌었을 뿐인데 뭘 그렇게 대단하게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현재의 통설이란 거예요. 지금은 통설이 적법성의 추정에서 잠정적인 사실상의
통용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뭐 대단하냐. 아무리 봐도 감흥하고 같잖아. 뭐 때문에 이런 얘기냐면 입증 책임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과거에는 이런 말 썼는데 왜 그러냐. 입증 책임도 하는데 입증 책임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4편 들어가게 되면 4편 제2장에 행정 4편에 가면 통행정소송이 나와요. 행정소송에 가면은 뭐 취소이 제일 나오죠. 중요한데 쭉 나옵니다. 뭐 원고 적격, 피고 적격 쭉 나오고 처분 나오고 나서 제일 마지막 부분 끝에 가면 기타 문제 해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가지고 입증 책임 이야기가 나와요. 입증 책임 이야기가 나오는데 입증 책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왔을 때 그런 내용인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입증 책임이라는 말은 입증을 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지위인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고 다르니까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법에 있잖아요. 헌법에 피고인은 무죄로 주장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조항이냐면요.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형사소송에서는 원고는 검사, 피고는 피고죠. 그럼 원고인 검사하고 피고가 이제 싸우는데 이랬을 때 원고 쪽에서는 유죄라고 얘기했겠죠. 피고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했죠. 무죄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요. 검사는 유죄의 입증 책임이 있고 피고는 무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맞나? 틀리다는 뜻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검사에게 유죄의 입증 책임이 있다는 말은 피고는 무죄로 추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피고는 무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검사가 형사소송하면서 지가 수사를 해가지고 온갖 증인과 증거 자료를 다 모아가 난리를 쳤어요. 법관 앞에서. 근데 결론은 뭐냐? 왜 그랬습니까? 증명하려고 난리 쳤어요. 근데 문제는 입증이 안 됐어요. 법관이 입증이 안 됩니다. 끝. 그럼 피고가 지금부터 제가 무죄를 입증합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죄로 나와요. 피고는 자고 있다가 졸고 있다가 저 가도 되죠? 해도 되는 게 바로 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이란 말은 한쪽을 어마어마하게 유리하게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또 복습할까요? 환경에서요. 환경권 할 때 기억나시죠? 환경영향평가 지역 내에 있는 주민은 뭐예요? 그러한 권리의 침해, 즉 법률상이 있다는 점을 추정받죠. 그러나 이제 외에 있는 주민은 그럼 원고 적격이 무조건 없느냐, 즉 법률상이 이게 무조건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추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추정 받는 쪽하고 추정 못 받는 쪽은 어떻게 돼요? 추정 못 받는 쪽은 그거는 뭐냐면 지가 그러한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구역 외의 주민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 법률상 이익은 추정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지 진짜로 그러면 뭐 여기도 환경영향평가 지역 바뀌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밑에 사람 밑에서 이 댄서홀에서 뭐 소리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 그러면 100dB, 120dB 넘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추정받아야지. 자, 그때는요, 참 입증이 되죠. 입증을 하면은, 되는 거죠. 입증을 해야 되죠. 입증을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형 공부할 때, 적법성의 추정이라는 말은, 자, 추정이라는 용어 한번 봅시다. 추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추정은 뭐냐면, 일단은, 뭐냐면, 추정을 받는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입법성의 추정.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반정, 반대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반정이라고 합니다. 반정. 그럼 반증이 없는 한 적법하다 라는 이런 의미예요. 이걸 보고 적법성의 추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반대의 증명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합니까? 자, 행정행위에서요.
운전면허에 취소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없다는 얘기 누가 합니까? 상대방이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이 반대의 증명은 상대방 국민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일반 국민이죠. 이런 국민의 반증이 없는 적부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러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상대방에게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누구냐면 바로 원고입니다. 그래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 원고 책임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물론요 입증 책임에 대해서 법률에서 별도로 누구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가는데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바로 뭐냐? 요 얘기예요. 이게 원고 책임설이죠. 이러면 원고한테 너무 불리합니다. 또 이거 말고도 있어요. 이거 말고 별도로 다른 예가로서 피고에게 책임이다는 피고 책임서도 있어요. 좋다는 건 아니고 피고 책임서도 있겠죠. 피고에게 책임있다? 피고 책임서는 피고에게 책임있다는 피고가 입증 못하면 이는 끝.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유리하죠? 원고에게 유리하죠. 왜 이 제도를 원고에 유리하게 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정책적인 이유가 뭐냐? 원고는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국민은 뭘 가지고 있어요? 기본권을 갖고 있잖아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유리한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정신이 헌법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냐? 이거는 법치주의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원고에게 책임있다는 원고 책임서는 바로 뭐냐면, 이거는요, 이거는요, 공정력을 근거로 한 거예요. 자, 행정처가 우월한 지위를 주니까, 네가 입증을 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정력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 그냥 취소가 되려고 안 되고는 그거는 법대로 하면 되는 거고, 법정 안에서 또는 행정청에서 판단하면 되는데, 문제는 소송을 할 때 누구한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공정력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취소되기 전까지는 어정쩡한 상태인데 이거를 효력이 있는 거로 볼 거냐 없는 거로 볼 거냐 할 때 정책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려고 했는 것 뿐이거든요. 잠정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 통용력을 인정해 줬는데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영 아닌데, 이 본래 의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오늘 현재의 통설에 하면 자, 입증 책임인데, 자, 입증 책임에 관한 학설이 있어요.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느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누가 지느냐? 과거에는 원고가 책임지는 원고 책임서도 있었고, 또 피고가 책임져야 된다, 피고 책임도 있어요. 즉 원고 책임서는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피고 쪽에서 책임을 져라, 내가 좀 부담을 져야 되겠다 이거고요. 또 원고 책임서는 뭐냐면 국가가 우월적인 지위가 있는데 그런 국가의 행정의 능력이나 법적 안정성할 때 네가 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와서는요 그렇게 안 봐요. 이건 너무 이거는 피고 책임서는 원고에게 너무 유리하고 원고 책임서는 피고에게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아요. 재판은 공평해야 되거든요. 재판이 공평해야 된다. 양 당사자에게 공평해야 된다는 점은 민사나 행정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공평해야 된다는 점은. 그래서 가만히 이제 오늘 통설은 뭐냐? 현재의 입증 책임에 관한 통설은 어떻게 되냐면, 공정력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말자. 그냥 민사소송법 보니까 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자기가 주장하는 사실은, 지가 이제 아시는 거 주장했죠. 지가 주장하는 사실은 지가 입증을 해야 된다. 주장하는 놈이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이만한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누가 얘기합니까? 세무상이 얘기하겠지. 그럼 왜 그러니까? 이 처분 적법하거든요. 이 사람에게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취소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증을 세무상이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처분이 유효하다는 입증을 납세자가 해야 되냐? 당연히 먼저 이야기는 누구예요? 먼저 이야기 그런 놈은, 소송은 원고가 그렇지만은 사실은 처분에 네가 세금 내라는 얘기 누가 먼저 했어요? 세무상이 먼저 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피고인 세무상 네가 먼저 네 처분이 적법하다는 거 입증해봐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무효 같은 건 이야기해달라. 무효는 하자가 죽는다고도 명백하잖아. 명백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야.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 제가 주장하니까 무효를 주장할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는 입증하기가 쉽잖아. 그럼 이쪽에서 가면 입증해. 그럼 피고 그거는 원고가 입증해라 이거야. 왜? 그거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니까.
여자한테 예를 들면 징계 위장에 날라오는 거 아무리 성격 더럽지만은 그렇더라도 이 나오는 거 되겠어요? 이런 얘기지. 발로 차고 막 이렇게 막 이게 있잖아요. 노인네를 발로 차고 이런 학생들도 있죠. 근데 그런 학생들은 영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잘했다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명백한 거야, 그죠?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안 하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통설은 오늘은 뭐냐? 자, 여기서 이제 민사소송법상 이거 강조해요.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소송의 기본 틀은 다 민사소송법이에요. 행정소송법은 조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개 조문이 안 돼. 100개가 안 돼. 왜 그러냐? 그럼 그걸로 그 소송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규율할 수 있습니까? 규율할 수 없어. 왜? 소송에서는 다양한 방법도 있잖아. 다양한 경우가 생겼는데 그거 다 하냐? 없는데. 그럼 뭐냐? 나머지는 다 뭐냐? 민사소송법 준용하고, 민사소송법은 아주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쓰고 민사소송하고 다른 점만 행정소송법에다 규정해놨거든. 그거만 특징만 집어넣은 거야. 그게 행정소송의 특징이 되지 구제 절차의 특징이 된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과 다를 바가 없는데 학생들은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 나오니까 어이쿵 민사인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본래는요 입증책임 분배설 원고가 주장하는 건 원고가 책임지고 피고가 주장하는 각자가 책임진다. 입증책임 분배설 나와요. 그게 요건데 여기 입증책임 분배설 일명 뭐냐? 다르게는 법률 요건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나 의무의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법률 요건인데 분류해가지고 이게 원고가 주장할 건지 아니면 피고가 주장할 건지 법률 요건 분류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가 주장하는 건 지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런 거 입으로 입증 책임설.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원래 이러한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어렵지 않아요. 입증 책임 이야기 나오면 학생들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안 배웠는데 사형 판결 있어요. 사형 판결. 사형 판결은 뭐냐면 취소 사유가 있지만은 공공복리 때문에 취소 못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공공복리 때문에 하자가 있다 할 때 공공복리가 때문에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입증은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피고 쪽에서 해야 되지. 집행 부정지가 원칙인데 집행 정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즉 만약에 이러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또는 집행을 하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또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거 누가 주장합니까? 누가 주장했어요? 원고가 주장했죠. 그럼 원고가 입증해야 되지. 아무 어려운 거 없어. 내용과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예매한 거는 외우면 돼. 아까 전에처럼 취소는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일반적이니까 취소가 일반적이지 무효가 하자가 중대 명백한 그런 하자를 잘 하겠어요, 행정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다고. 그래서 하자의 중대 명백한 사례는 자꾸 외우라 하는 이유가 그거야. 많지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변호사한테 요새 변호사 전문 변호사 다 중요한데 지금처럼 옛날처럼 중구난방식으로 저쪽에 그 분식점처럼 그렇게 다양한 게 아니고 전공별로 가야 되는데 행정소송 하나 해볼래? 안 합니다. 왜? 변호사 생각에는요, 우리는 판례 보면은 행정소송에서 위반 판례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데 그건 다 모은 거야, 이때까지. 실제로 봤을 때는 행정작용은 요즘 위반하지 않은 게 되게 많아. 그게 대부분 위반하지 않아. 그래서 사업해도 잘 못 이겨, 대체로. 물론 이긴 사례는 우리가 깨알같이 다 적어놨지. 우리가 이제 보는 판례는 주로 위반 사례를 보는 거지, 적본 사례가 나오겠어요? 잘 안 나오지. 예, 근데 그런 거는 잘 안 나오는 편인데, 그래서 나온 거야.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는데, 적본설정은 상관있게 이야기했잖아. 그게 오늘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입증 책임하고, 통수입장, 이런 입증 책임하고, 공정력. 입증 책임에다 공정력 갖다 대지 말아야 돼. 이런 공정력은 어떤 관계냐? 관계없다, 무관하다. 이게 통수 입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적법성의 추정이라는 말 쓰면 어쩐지 오해받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법성의 추정에서 오늘은 잠정적인 사실상의 통용력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이야. 이거하고 연결됐어. 그래서 제가 다음 항목이라는 입증 책임 이야기 끝냈어요. 한 개도 끝냈어, 그죠? 다 끝났어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성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수업을 거의 한 2시간째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했냐면은 110페이지 위에 2번 공정의 법적 성질에 동그라미 1번 적법성의 추정에서 잠정적으로 세 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제 20년간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죠. 막 같이 들어가면서 양로원에서 선생님 그러고 제가 진도 어떻게 나가요? 뭐 이러고 있죠. 점심 먹고 막 이러면서 헐헐 이러면서
뭐 그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계속하죠. 동영상 신청한 학생 중에서 진도에 사는 학생이 있어요. 쪽지로 이제 오고 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중간에 쪽지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대체로 예의가 바르잖아요. 그래서 막, 스승님,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 스승 아닌데요. 막 이러면서, 저 장사꾼이에요.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당황해가지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특정한 지역을 편애해서는 안 되지만은, 사실은 제 동영상은 거기다가 서울 경기지방 수도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한 90% 이상이 수도권이고.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대전에도 있고 또 뭐 진도 뭐 이런 데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니까 좋죠. 특히 이제 전라도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왜 그냥 풍광이 너무 좋잖아요. 가서 뭐 얻어먹겠다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아는 사람 있으면 여기 어느 횟집이 맛있어요? 또 어느 민박집이 좋아요? 이거 되거든요. 그래서 동해안은 저 다 깔아놨어요. 동해안에는 뭐 삼척이고 뭐가 싹 다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다 있는데 이 전라도 지역은 아직은 좀 적죠. 예, 근데 뭐 진짜 이름을 대면 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지금까지도 한 20년, 30년 동안 친하게 지내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예, 하나 들어왔길래 이거 잘해가지고 엮어가지고 전국에다가 우리가 놀러 갈 수도 있고 또 진도에 있는 친구가 강원도도 올 수 있고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구속력과 공정의 관계까지 할게요. 자, 구속력이란 말 나와요. 참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뭐 아무 때나 구속력 나와요. 그래서 구속력은 뭐 이랬다가 젠데 구속력 개념은 뭐냐면 여의봉 치키치키 할 때 초코초코 할 때 손오공이 기계에 넣어 다니는 여의봉 있죠? 그거야. 이 개념이 고무줄 개념이야. 늘어나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작아질 때는 귀 안에다 집어넣고 다닐 정도로 작아요. 이게 구속력인데 우리가 있잖아요. 구속력 할 때는요. 법 자체가 뭐냐? 강제력이 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데 그게 바로 구속을 하는 이런 뜻이에요. 법적 효력이 다 뭐냐? 강제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뭐 공정력, 존속력, 강제력 다 뭐냐? 법적 효력이에요. 사실은 행정행위의 효력은 행정이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광의의 넓은 의미의 이 구속력이란 말은요, 광의입니다. 광의로 얘기할 때 광의의 구속력이 있어요. 그거는요, 법적인 효력을 다 뭐냐? 광의의 구속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법적 효력이라는 말 대신에 법적인 구속력이라는 말 쓰는 거 하셨죠? 그죠? 이런 용어를 써요. 그냥 늘 읽고 지나가면서 그냥 곁눈질로 어깨너머로 뭐 그런 건가 보다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는데 그런 게 희미하게 느껴지면 사람이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리죠. 광의의 구속력인데 행정행위도 법률행위니까 광의 구속력도 있어요. 그래서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기속력이라고 했어요. 구속력하고 기속력은 어떤 거냐? 같기도 하고 달라요. 뭐 같기도 하고 다르다. 끝기도 하고 다르니까 이게 뭔 소리냐? 기속력도 광의로 얘기하면 광의의 구속력 돼요. 그런데 뭐냐면 기속력은 그냥 법률 용어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쓰임새나 통상적인 쓰임새로는 협의로 분리돼요. 그래서 보통은 기속력은 늘 그런 거 아니고 통상적으로는 협의의 구속력, 좁은 의미의 구속력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좁은 의미의 법적 효력이죠? 자, 아직 정확하게 아직 정식으로 이야기 안 했는데 법률행위라는 것은요,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의사표시예요. 그러면 행정세무서장이 너는 300만 원의 면허세를 내라 라고 의사를 표시했죠?
그럼 뭐를 얻어갑니까? 상대방에게 300만 원의 면허세의 납부 의무라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럼 보통은 그럼 이게 혈액이 그럼 상대방은 세무상이 300만 원을 납부하라고 하면 상대방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왜? 세무서장의 의사표시가 적법하면 혈액이 발생하지만은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는 보통은 행정행위가 있으면은 또는 법령에 있으면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는 그 안에 당연히 적법하게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 그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소개팅 하는데 남자가 키가 1m 90에다가 연봉이 1억이 넘고 지금 시내 지장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얼굴도 훈남이고 그래 소개해줄까? 뭐 이랬을 때 그래서 다 좋다 그러겠죠. 좋아 그랬죠. 근데 만나보니까 트랜스젠더 성향이 있어. 와가지고 그러겠지. 뭐 트랜스젠더 성향이 있다. 내가 했는 말 틀린 거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특별한 말 없을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됐을 때, 그죠? 법률행위라는 것은 본래 요건을 갖추고 적법할 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법적인 요건을 갖춘 이런 경우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적법한 경우에 이러한 적법한 경우를 상정하여 적법하면 어떻게 되냐? 의사표시가 되겠죠. 그럼 뭐냐면 봐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이게 소송에서도 나오는 판결에도 나오는 말이고 넓게 쓰이는 말이야. 꼭 행정부에서만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의사 표시 한 대로 이 말은 의사 표시한 내용에 따라죠. 의사 표시가 내용이니까 의사 표시한 내용에 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적인 효가 자꾸 연습시킵니다.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맞죠? 이상하네요. 그냥 이상한데 이거 아니잖아. 근데 봐봐 연습시키는데 권리와 의무 이건 뭐예요? 이거 실체예요, 절차예요? 실체죠. 대답 안 하면 죽는다. 실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혈액이에요? 이거 실체적 혈액이에요, 절차적 혈액이에요? 실체적 혈액이죠. 알맹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걸 보고 기성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공정력은 뭐냐면 봐봐요. 공정력의 기능은 뭐 하는 거냐면 지금 뭐냐면 원래 그 행위가 적법하고 유효하면 그러면 혈액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거는 기성력 때 유지돼. 아무도 문제 안 삼아. 근데 문제는 하자가 있으면 이제 시비를 걷는 거야. 이거 하자가 있는데 법의 요건을 못 갖췄는데 혈액을 난 인정 못 한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 이거는 뭐냐? 보디가드가 필요한 거야. 누구를 보디가드 하냐? 기성력을 보디가드 하는 거야. 원래 사실은 공정력은 기성력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왜? 의사표시가 적법하면 아예 바로 기성력 바로 발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자가 있으면 시비가 들어온단 말이야. 네가 뭐 법적 요건도 안 갖췄으니까 하자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 인정 못 하겠어. 이렇게 돈이 나오니까 뭐냐면 공정력은 요런 위에 있는 저런 기성력을요. 저런 기성력 본래 발생에 대한 이러한 기성력을 잠정적으로 그냥 통용시키는 거야. 사실은 잠정적으로 통용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일단은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디가드. 그래서 뭐냐면 기성력을 뭐냐?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보호.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공정력 그 자체가 특별한 혈액은 아니고 아까 전에 운전면허 혈액 일단은 뭐냐면 취소가 됐으니까 자꾸 시비 걸리잖아요. 형사처벌 할까 말까? 무면 아니냐? 이랬었는데 그래도 아직 취소하기 전까지는 혈액이 있네요. 그러니까 비키세요. 예, 혈액이 있는 걸로 갑니다. 형사처벌하면 안 됩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야. 이랬죠? 그 차이다. 자주 나오나? 자주 안 나오지만은 안 나오나? 나와. 이왕 이제 공부하실 때 퍼펙트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퍼펙트하게 강의 나갈 거예요. 다시 뭐 찍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나간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이제 잠이 안 오죠. 이렇게 잠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먹고 이제 좋을 수 있는 너무 힘들잖아요. 3시간 수업 들으니까 지겨워 죽겠다. 그 뭐냐면 예비군 훈련장에서 제일 미칠 노릇이 뭐냐면 그 전날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갔을 때 되게 힘듭니다. 예비군 훈련 갈 때 꼭 준비 필요한 건 뭐냐? 밤새워야 됩니다. 뭐 일을 하든 게임을 하든 밤새워가지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앉는 순간부터 잠이 와가지고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자든지 만약에 잠깐 정신이 있었을 대비해가지고는 만화책이나 또는 소설책을 들고 가는데 그것도 안 들고 갔다. 그래서 교관한 얘기가 귀에 막 쌩쌩하게 다 들린다. 명확하게. 미치는 거죠. 그런 거. 지금부터 슬슬 조는 준비를 하고 나서 1시간 후에 뵙겠습니다.